역할을 한다는 거, 대기 지금 제일 주목받고 있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이 식물 영양소가 무슨 일을 하냐 하면 크게 항산화가 가장 큰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항비만, 식물 영양소의 지방 세포 수명 주기를 조절합니다. 식물 영양소가. 그다음에 항당뇨, 인슐린 분비도 개선시키고 주고요. 그다음에 당대사 효소 활성도도 증가시키고, 그다음에 항고지혈, 콜레스테롤 저하도 해줍니다. 항동맥경화, LDL 콜레스테롤 산화 및 혈소판 응집 억제, 그다음에 내피세포 강화, 그다음에 뼈 건강, 눈 건강, 소화기 건강, 인지 건강. 전반적으로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 정말 많은 일을 하는 게 또 식물 영양소라는 얘기죠. 그리고 항암, 암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는데 특히나 결장암, 대장암, 위암 세종률을 굉장히 높이고요. 이 식물 영양소가 하는 역할이 암이 발생할 때 여러 단계가 있겠죠. 그 단계에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악성 종양에 달라붙어 가지고 암세포의 성장을 차단하는 단백질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사멸하도록 유도를 시키고요. 그다음에 이 암세포는 혈관을 막 만들어내죠. 왜냐하면 자기들도 영양 성분을 먹어야 키울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혈관 신생을 차단해요. 그래서 암세포가 성장하는 것도 억제시켜주고요. 그다음에 암이 전이도 되죠. 그 위험성도 혈관을 차단했으니까 암 전이도 잘 안 되겠죠. 그다음에 이 발암 물질에 의해서 DNA가 손상된 것도 복구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역할도 하지만 암에 또 특화해서 이런 역할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혹시나 이런 걱정이 되시면 식물 영양소를 많이 드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겠죠. 자, 그래서 영양소는 아까 비타민, 미네랄, 물도 있고요. 그 식물 영양소도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물어요. 이렇게 많이 먹어도 되나요? 그러니까 왜 여러 번 먹고 우리 그 감기가 걸렸을 때나 이럴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좀 과용량으로 먹잖아요. 그런 걸 보고 많이 먹어도 되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이럴 때 권장량과 체정량을 잘 이걸 알아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성인 남녀의 비타민 C 일일 권장량은 100mg입니다. 다만 임산부와 노인의 경우는 은숙 리더님 음소거 좀 부탁드릴게요. 자, 임산부와 노인의 경우는 일일 120mg 섭취가 권장되고요. 그다음에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하루 30mg을 더 섭취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라고 비타민C 일일 권장량 상식이라고 하는 어떤 곳에 나온 걸 제가 발췌해 온 거거든요. 자, 사람은 다 똑같지 않죠. 나이에 따라서도 다르고 면역력도 다르고 흡연자가 있고 비흡연자가 있고 술을 많이 먹는 사람도 있고 적게 먹는 사람도 있고 임산부도 있고 노인도 있고 다 다르죠. 그러니까 100명이면 100명이 다 내 몸 상태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장량이라는 게 그냥 뭉뚱그려서 100mg이지 내 상태가 내가 지금 나는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 30mg보다 담배도 얼만큼 피우는지 또 모르잖아요. 그럼 이 30mg에서 더 많이 먹어야 될 수도 있고, 더 적게 먹어야 될 수도 있겠죠. 그게 바로 최정량이겠죠. 그래서 권장량은 아까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할 경우에 이런 결핍증이 생깁니다라고 했는 그거를 막아줄 정도의 양. 그렇지만 우리는 다 다르기 때문에 나의 최정량을 찾아서 내 생활 습관을 찾고 내 식습관을 찾고 나는 고기는 싫어. 나는 뭐 채소만 좋아. 난 채소는 싫어. 고기는 좋아. 이러면 또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같은 비타민 C인데 가격 차이가 왜 나나요? 이거는 원료와 재배 공정을 봐야 되는데 요것 같은 경우는 지금 제일 뒤에 이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보시고 그다음에 언제까지 먹어야 하나요? 내가 지금 어떤 미병 증상이 생겨가지고 변화를 원한다면 그 시간이 반드시 걸리겠죠. 내가 아직 채워져 있지 않은데 채우는 시간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영양소들이 하는 역할, 우리가 왜 영양소를 먹느냐, 그것도 인식해야 되겠죠. 그걸 알아야 여기에 대한 답을 내릴 수 있습니다, 스스로가. 그래서 변화에 걸리는 시간을 보면 세포의 재생 주기는 피부는 2, 3일입니다.
이거 잘못됐죠. 위입니다, 이거. 위가 2, 3일이고요. 피부는 28일, 혈액은 3개월, 근육은 6, 7개월, 정도 되고요. 뼈는 2년인가 뭐 이렇더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생과 파괴의 사이클을 가지고 근본적으로 세포가 다 다르죠, 그 사이클이. 근데 이 세포가 이전의 기억을 다 잊고 다시 재부팅 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2.5에서 3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더블 X 한 달 먹고 저는 왜 아무렇지도 않을까요?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혈액만 해도 바뀌는데 3개월 걸려요. 근육은 6, 7개월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재부팅하는데 2.5년에서 3년이 걸리는데 이 정도는 일단은 내가 신경을 써보고 해야 되고 그다음 이걸 다시 재부팅 시켰어. 근데 그 이전의 생활 습관으로 돌아가. 그러면 또 부족해지겠죠. 우리 지금 현대인들은 내가 잘 챙겨 먹어도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음식 스트레스, 그다음에 정신적인 스트레스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내가 먹는 음식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이 보조식품을 항상, 내가 뭐, 어떻게 뭐, 저 같은 경우는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그게 영양소가 하는 역할, 아까 보셨죠? 비타민 B군이 어떤 역할을 하고, 그다음 미네랄이 어떤 역할을 하고, 이런 걸 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을 다 해내게 하기 위해서는 균형 있게 영양제가 항상 필요하겠죠. 그래서 현재 나의 생활 습관 등을 고려해서 각자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이 원료와 재배 공정에서 와인 뉴트리라이트, 그럼 왜 뉴트리라이트를 먹어야 하는가? 지금 그 한국 아메이 또는 그 글로벌 아메이에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뉴트라이트 보테니컬 프로세스 9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양제가 처음 나올 때부터 우리 입에 들어올 때까지 그 9단계로 나눠 놨거든요. 이거를 보시면, 자, 첫 단계가 뭐냐면 식물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요 오른쪽에 이 그림입니다. 우리는 핑거프린트 기법으로 좋은 식물을 찾아냅니다 했는데, 핑거프린트가 뭐냐 하면 사람도 우리를 가장 많이 인식시킬 수 있는 게 지문이죠. 지문을 보면 누구구나 알 수 있잖아요. 식물도 핑거프린트라는 지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법으로 해서 식물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1300개의 식물의 핑거프린트 중에서 필요한 성분이나 성분 조합을 찾아내는 그런 걸 1단계에서 합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아까 말했듯이 레몬이 좋다. 근데 아무 레몬이나 갖다가 쓰면 우리도 사람이 태어나도 조금 우월한 유전자가 있잖아요. 어제 우생학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나오기는 하던데 우월한 유전자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괜찮게 관리된 그런 종자가 이 나중에 열매가 나오기까지 첫 단추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땅도 중요하고 식물 선정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요 밑에 이게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밑에만 읽어볼게요. 뉴트리라이트 더블X 제품을 위한 성분 조합을 찾아내기 위해서 1000개의 식물을 가지고 2만 번의 검사를 시행합니다. 이는 단 하나의 예시일 뿐입니다. 이거 외에도 이거는 하나의 예시고 수없이 많은 그런 예시들이 지금 뉴트리라이트에는 많다는 거예요. 나중에 요거는 천천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2단계, 그래서 종자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유한 모든 식물들은 각기 식물 관리 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수백만 개의 씨앗들이 땅에 뿌려지지만 그것으로 일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면 중간에 부분요. 우리가 먼저 검사를 하고 나면 제3의 검사관들을 고용하여 똑같은 조사를 하게 됩니다. 씨앗들의 유기적 특성, 깨끗함, 발화율 등과 같은 부분에 대해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는 씨앗들이 높은 영양분을 함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오염이 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종자를 선택해서 우리가 먼저 검사하고 또 제3자의 검사관들을 고용해서 또 똑같은 조사를 하고 몇 번이나 검사를 해서 선정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단계로 넘어가면요. 음, 음.
농장을 선정합니다. 첫 단추 중에 두 가지죠. 씨앗을 선정하고 농장을 선정합니다. 제품의 원료를 재배할 수 있는 농장을 찾아서 우리는 전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밑에 6천 에이크에 달하는 농장을 보유하고 있지만 아미에서 뉴트리 농장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네 개에서 좋은 그 식물들을 다 재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유한 농장에서 직접 식물을 재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파트너 농장을 찾아냅니다. 이걸 뉴트리 서터라고 하거든요. 셔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찾아내서 이 뉴트리 서터 인증 프로그램은 우리가 쓰는 식물 원료들을 추적할 수 있게 해주며 우리가 하면은 또 우리는 믿을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맡겼을 때도 그 사람들도 그 농장도 관리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농법 인지를 검증함으로써 전 세계 농부들의 농장과 지역 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파트너 농장들이 우리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매년 40에서 60번의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년에 12번이죠. 12달이죠. 60번이면 한 달에 몇 번을 불시에 가서 감사를 실시하고 감시를 하고 해서 지금 우리 뉴트리라이트 농장에서 나오는 것과 똑같은 품질의 이 그 식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자, 4단계 재배를 하죠. 우리는 땅에서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한 순간부터 매 시간 식물들을 확인합니다. 뿌리고 물만 주는 게 아니라 매 시간마다 확인을 해서 식물들은 각기 식물 관리 문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들은 화학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잡초의 대부분이 제거되는 환경에서 재배됩니다. 제초제나 살충제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잡초나 이런 해충들을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우리는 식물들이 건강하고 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농법을 따르고 있으며 가장 깨끗한 물과 최상의 토양에서 식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는 화학 살충제나 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신에 좋은 벌레, 매, 자연적인 잡초 제거법 등을 이용하여 우리가 재배하는 식물들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잡초가 대부분이 제거된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온, 쓰고 남은 농작물들은 다시 또 땅에 뿌려져 가지고, 다시 또 퇴위가 되고 거름이 되겠죠. 5번째 수확을 합니다. 식물의 영양분을 보존하기 위해 수확한 후에 최대한 빠르게 가공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과학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수확을 했어. 해가지고 영양제를 만들어내는데 우리 고추를 사서 냉장고에 일주일 보관하면 안에 영양소들 다 날아가고 없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빠르게 가공을 시킵니다. 그래서 높은 수준의 영양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식물들은 수확한 후에 건조기까지 최대한 짧은 시간 이내에 옮겨져서 마지막 그 순간에 한 알이 나올 때 그 안에 골고루 그 아세로라 씨 한 알에 비타민 C가 200mg이 들어 있다는 어제도 뭐 며칠 전에도 얘기했지만 한 통 안에 뭉뚱그려서 비타민 C가 얼마가 있다가 아니라 그 한 알 한 알에 비타민 C와 그 외에 아까 식물 영양소들이 들어 있다는 걸 그렇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추출해내죠. 그래서 식물의 영양적 가치를 보존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닌 최고의 강점입니다. 왼쪽에 오면 이와 같이 빠른 건조는 해로운 미생물이 번식할 가능성을 없애줍니다. 뿐만 아니라 영양분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식물의 잔여물들은 모두 농지에 뿌려져 토양을 위해 자연적인 자양분이 됩니다. 너무 좋죠. 상상만 해도 좋지 않나요? 자, 7단계 제조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각 제품별로 200회 분석을 시행하고요. 매년 우리가 시행하는 제품 성분에 대한 품질 검사는 50만 번, 50만 번입니다. 50번도 아니고. 그래서 왼쪽에 보면 우리는 제품이 생산되는 매 단계마다 제품의 품질 수준을 확인하고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제품들과 관련하여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했는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업을 시작하는 초반에 그때 오메가 젤리에서
진짜 티끌 만한 이물질이 나왔었거든요. 그때 모든 그 본사에 오메가 젤리가 나오는 그 라인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게 나왔다고 우리나라 식약처에 알리고 그다음에 그걸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하고 그 시기에 그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왔는가를 역추적하고 그다음에 그때 나왔던 제품들을 전부 다 반품받아서 환불해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때 한 달인가 두 달인가 했어요. 그렇게 하면 그 한 라인에 나올 수 있는 생산량이 어마무시한데 근데 식약처에서는 그때 이제 그게 별거 아니다라고 다 조사했을 때 나왔거든요. 근데 그 식약처에서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근데 아메이에서 아니다, 확실하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확실하고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여덟 번째 포장.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든 튼튼한 포장은 제품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흔들림, 눌림, 열기, 냉기, 매년 제품의 포장 상태에 대해서 3만 번 이상의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냥 손으로 흔들지 않고 어떤 기계 같은 게 있어요. 거기에 이 박스를 올려놓고 막 흔들거든요. 흔들고 막 눌리고 막 해가지고 이 제품이 최대한 파손되지 않고 택배 기사에 의해서 옮겨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합니다. 완벽하진 않겠죠. 왜냐하면 택배 기사들이 하는 역할도 있으니까. 근데 최대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더라도 안 될 수 있게 노력은 하는 거죠. 그래서 뉴트리라이트 제품이 당신의 집까지 무사하게 배송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당신, 우리에게 옵니다. 당신은 우리와 함께 합니다. 우리는 함께 합니다. 우리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제품에 대한 우리의 추적 과정은 당신과 함께 시작되며 당신과 함께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면 제품의 원료 성분을 어디서 얻고 있으며 제품이 만들어지기까지 각각의 과정이 어떤지 알게 됨으로써 당신은 자신과 가족을 위한 현명한 선택에 필요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해서 이런 하나를 보고 배웠고, 그러니까 검증해 나가는 과정에서 제가 또 제 스스로 검증하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 제품을 선택하면, 이건 정말 현명한 선택이 되겠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아까, 왜 우리 비타민 C, 아세로라 C는 비싸나요? 고려온단이나 뭐 다른 것보다. 그 이유가 지금 말했던 보테니컬 프로세스 9, 여기에 이 과정 안에 제가 말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냥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양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영양소를 더해서 보조식품으로 영양제를 먹어야 하는데 우리 그러니까 영양제들을 어떤 영양제를 선택해야 되는지 화학 구조, 분자 구조만 맞춰놓은, 그냥 그런 것을 선택해서 내 몸에 어떤 작용을 일으키는지는 모르고 그런 걸 선택할 것인지, 지금 이 프로세스 9, 이런 거를 했는 농장에서 나온 제품을 선택할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것을 준비했습니다. 이상입니다.